35, 45, 70% 증가. 이처럼 올해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투투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자격 조건 3가지, 소득, 자산, 자동차 중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1,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20% 증가, 2인 가구는 10% 증가해서 더 좋아졌다고 공유드렸죠. 행복주택 청년계층의 경우 기존 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되는 이벤트도 있어서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211만 6,118원에서 358만 9,957원으로 약 70%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늘었어요. 작년에는 월소득 211만원 이하만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월소득 358만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봉으로 보면 2,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800만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와우! 국민임대주택 1인 가구의 경우에도 7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90% 이하로 변경되었고 금액으로 보면 185만 1,603원에서 269만 2,468원으로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연봉 3,200만원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기전세주택도 동일한 기준으로 증가한다면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되고 금액으로 보면 264만원에서 358만원으로 3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35, 45, 70% 증가. 이처럼 올해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매년 물가가 상승하듯이 매년 소득 기준도 상승합니다. 올해처럼 이벤트가 있으면 70%까지도 쑥 올라가요. 아영이네 행복주택 구독자분들은 필수 과정으로 시청해주시고 문제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풀어주세요. 또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이거 진짜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접수는 공짜. 집은 하나만 당첨되면 되는 거니까 계속 도전합시다. 오늘 영상은 1장과 2장 두 가지 챕터로 구분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유용한 팁도 중간중간 공유하니까 집중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장, 내 소득은 얼마로 잡힐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소득. 사실 소득 관련 질문은 댓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렇게 메모장에 저장해 놓았어요. 답변은 복붙이랍니다. 소득은 세전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보수 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 이게 바로 1장의 엑기스입니다. 1장의 결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소득의 종류는 엄청 다양해요. 소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에요. 이름이 엄청 길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82만 7,831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299만 1,631원. 동일한 100%인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튼 LH, SH, GH 등 각종 임대주택 공고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바로 이거예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본론으로 돌아가서 LH, SH, GH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조사하는데 이때 조사되는 소득은 크게 보면 4가지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이렇게 세부적으로 100가지는 됩니다. 문제는 이 모두가 소득으로 잡히는데 계산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에요. 100가지 소득은 100가지 계산 방법. 따라서 계산 방법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사업자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국세청 종합소득에 집중할게요. 다른 소득들은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회사원, 직장인은 상시근로소득자, 쉽게 월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은 4대 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금액은 월급의 몇 %를 납부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와 내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직원의 월급이 얼마니까 이만큼만 납부할게요 라고 신고하는데 바로 이게 임대주택에서 보는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신고하는 금액. 4대 보험은 보통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지만 간혹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을 1순위로 반영하는데 쉽게 국민연금으로 계산된 소득이 1000만원이더라도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면 내 소득은 200만원이에요. 1순위는 건강보험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증명에는 3천만원, 그러니까 월 250만원이고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500만원이라면 내 소득은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순위는 건강보험이니까요. 결론, 상시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만 보면 됩니다. 바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하러 갈게요. 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 조회, 여기 평균 보수월액, 이 금액이 나의 소득입니다. 세전, 세후, 3개월 평균, 1년 평균, 전부 아니고 공고일이 2월이다. 그러면 2월 평균 보수월액, 공고일이 1월이다. 그러면 1월 평균 보수월액, 이게 정확합니다. 왜 정확한지는 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두 번째,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세 번째,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네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 다섯 번째,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따라서 상시근로소득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 직장인은 건강보험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요. 로그인하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팁을 공유할게요. 준비물은 급여 명세표 한 가지입니다. 2021년 기준이에요. 급여 명세표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0343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월 건강보험료 68,600원을 납부한다면 68,600원 나누기 0.0343, 200만원. 쉽죠? 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예요.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소득자료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조회됩니다. 만약에 공고일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명 가능합니다. 모든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이고 공고일 이전 퇴사한 경우 조사된 소득은 제외돼요. 영원 처리됩니다. 두 번째, 사업소득. 사업자의 소득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경비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을 직접 신고하니까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얼마로 줘야 될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모르신다면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소득금액 증명, 여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해요. 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죠. 2021년 3월에 조사한다면 2019년 자료가 조사됩니다. 2020년 소득금액 증명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사업소득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조사됩니다. 작년 소득은 많았는데 재작년 소득은 적은 분, 또는 작년에 개업해서 재작년 소득은 없는 분은 2020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 얼른 서두르세요. 소득이 적게 조사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 번째, 계산소득. 혹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직접 신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년 신고하신다면 친하게 지내요. 일단 임대소득이 발생하려면 내가 건물주여야 하고 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려면 매년 2천만원 이상을 이자와 배당을 통해 번다는 건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20억의 1%가 2천만원이니까 친하게 지내요. 평범하게 받는 은행이자 100원, 200원, 예금이자 10만원, 20만원은 재산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사실 무주택 요건과 총자산 기준을 통과하려면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긴 힘들죠. 또 이자와 배당으로 2천만원 이상 벌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총자산 조건인 2억 9,200만원을 반드시 초과하겠죠. 따라서 재산소득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산 뽀개기로 추가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공적이전 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명예수당, 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가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엄청나죠? 결론, 신고된 모든 소득은 조사됩니다. 과외 아르바이트처럼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당연히 조사되지 않고요.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제 소득은 얼마인가요? 세전으로 보나요? 세후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으로 보나요? 1년 평균으로 보나요? 복붙 갑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 퇴사는 0원,
공고일 이후 퇴사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두 번째, 자녀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2개월 동안 했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혔어요. 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소명할 수 있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거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거나 조회된다면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에는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 자녀가 1대1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1대1로 주고받는 소득, 즉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잡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작년에 폐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재계약을 하려는데 소득 초과로 소명하래요. 2019년 사업소득은 월 500만원이지만 2020년에는 소득이 많이 줄어 월 2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19년 소득으로 조사되었는데 2020년 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제95조에 따라 조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소명할 수 없어요. 조사된 5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제 내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얼마로 조회되는지 아시겠죠? 다음은 챕터 2, 2장입니다. 내 소득으로 어떤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을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우유 한 잔 마시고 마시는 동안 아영이를 봅시다. 지난주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아영이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엄마. 멍멍이야? 다시 출발합니다. 2장. 내 소득으로 어떤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는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7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100% 이하는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100, 120, 150% 이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1인 가구는 20% 추가, 2인 가구는 10%를 추가해야 해요.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앞서 1장에서 내 소득이 얼마로 조사되는지 알았으니까 나는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한지 감이 오시죠? 가구 원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차이인데 일단 무주택자가 기준인 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인 임대주택 유형은 나머지 전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가구 원수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3인 가구,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한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이므로 3인 가구가 되고 따라서 소득은 436만 8,364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과 나의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지원한다면 무주택자가 기준이므로 1인 가구가 되고 소득은 358만 9,957원 이하면 됩니다. 나의 소득만 이 금액 이하면 돼요. 부모님의 소득은 관계없어요. 즉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구 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형제자매의 소득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막말로 형제자매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등본에 같이 있는 형제자매가 월 1,000만원을 벌든 자동차가 1억이든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든 나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마음 놓고 신청하세요. 또 내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동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르고 또 정해진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소득은 입주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초과되면 초과한 비율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증은 벌금 같은 건데 소득을 초과했다고 바로 퇴거, 이사가야 하는 건 아니고 초과 비율에 따라 벌금인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내고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재계약할 때 소득이 줄어든다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소득 초과 비율도 임대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유형은 기준금액에서 1.5배까지 괜찮고 어떤 유형은 1.3배까지 괜찮고 차이가 있어요. 결론, 소득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중요하다. 이제 내 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고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중위소득 120%인 1인 가구 단독세대주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70%가 기준이라던데 그럼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며 1인 가구는 20%를 추가해서 90%가 됩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보면 269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위소득 120%는 약 219만원이므로 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인 청년입니다. 제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350만원이고 부모님은 600만원입니다. 어떤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인 청년은 본인만 대상이므로 1인 가구 358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448만원 이하로 신청 가능해 보이지만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이므로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3인 가구 소득으로 봐야 하고 그럼 95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행복주택으로 분가한 뒤에 부모님도 2인 가구로 장기전세주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소득 무직자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 유무, 소득 유무는 임대주택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네 번째,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초과로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을 테고 소명되지 않으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없는데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동일하게 조회됩니다. 제 소득은 얼마인가요?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해요. 영원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뽑아서 5문제씩 총 10문제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100점이세요? 100점이라면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접수는 공짜. 올해도 당첨까지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